할머니 다녀올게요. 현우가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대답했다. 70세.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손주 하나 뒷바라지하는 건 아직 할 수 있었다. 현우는 우리 집의 보물이었다. 딸이 현우를 낳고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위도 그 사고로 함께. 그때부터 25년 현우를 키웠다. 힘들었다. 나이 45에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게. 하지만 현우는 잘 자라줬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자막이 나왔다. 읽을 수 없었다. 그냥 그림만 봤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글을 모른다. 한글을 읽지 못한다. 초등학교도 못 갔다. 1953년생. 6.25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났다. 전쟁통의 학교는 무슨. 먹고 사는 게 급했다. 12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었다. 20에 시집 갔다. 남편은 일찍 죽었다. 딸 하나 키우고 손주 키우고 평생 글 모르고 살았다. 병원 가면 차트를 못 읽었다. 할머니, 여기 이름 쓰세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도장 찍듯이 이름을 썼다. 버스 번호를 몰랐다. 기사님한테 물어봤다. 아저씨, 이거 152번 맞아요? 아니요, 152번은 저기요. 길을 잃을 때도 많았다. 간판을 못 읽으니까. 핸드폰도 못 썼다. 현우가 큰 글씨로 설정해줘도 메시지는 못 읽었다. 그냥 전화만 받았다. 부끄러웠다. 특히 현우가 어렸을 때. 할머니, 알림장 좀 봐주세요. 현우야, 할머니 안경 어디 뒀지? 안 보여서 못 읽겠다. 거짓말이었다. 안경 써도 글씨는 글씨일 뿐이었다. 할머니,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할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봐줄게. 현우는 알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걸.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착한 아이였다. 오후 동네 슈퍼에 갔다. 할머니, 오늘은 계란이 특가예요. 그래? 하나 주세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영수증을 받았다. 숫자만 봤다. 9,800원. 글씨는 못 봤다. 집으로 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갔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 한글 교실 모집 그림이 있었다. 할머니가 공책에 글씨 쓰는 그림. 발걸음이 멈췄다. 한글 교실? 70세에?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자꾸 뒤돌아봤다. 집에 와서도 그 현수막이 생각났다. 저녁을 준비했다.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손 씻고 밥 먹어라.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 오늘 면접 봤어요. 그래? 어땠어? 글쎄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현우 잘했을 거야.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자신감 생겨요. 현우가 웃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우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응, 그냥 집에 있었지.
심심하시지 않아요? 괜찮아. TV 보고. 할머니,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거 다녀보시면 어때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프로그램? 요가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할머니 친구들도 사귀시고. 나는 괜찮아. 집이 편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한글 교실. 자꾸 생각났다. 배우고 싶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다. 70년을. 이제라도 배우고 싶었다. 내 이름을 제대로 쓰고 싶었다. 박영자세 글자. 평생 손가락으로만 썼던 이름. 버스 번호를 읽고 싶었다. 병원 차트를 읽고 싶었다. 현우가 보내는 문자를 읽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70세의 학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복지관 앞으로 갔다. 멀리서 현수막을 봤다. 어르신 한글 교실 모집 마이너스 나이 제한 없음한 걸음 더 가까이. 매주 화, 목 오전 10시 또 한 걸음. 신청 복지관 2층 사무실문 앞까지 갔다. 손을 들어 문을 밀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동네 아는 아줌마였다. 아, 네.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아, 그냥. 혹시 한글 교실 신청하려고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 그러세요? 저는 손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가 가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역시 안 돼. 부끄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배우고 싶은 게 왜 부끄러운 일일까? 그날 저녁 현우가 물었다. 할머니 우셨어요? 눈이 빨간데. 아니야. 바람 맞아서 그래. 할머니.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했어.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현우가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합격했어요. 정말?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우리 현우 정말 잘했다. 기뻤다. 정말 기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다. 현우도 이제 바빠질 텐데. 나는 더 혼자 있겠구나.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70년. 글 모르고 산 7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10년? 20년?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제대로 쓰고 싶었다. 책을 읽고 싶었다. 편지를 쓰고 싶었다.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현우 어렸을 때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증. 모두 자랑스러웠다. 마지막 페이지. 현우 대학 졸업식 사진. 졸업가운 입고 웃고 있는 현우. 그 옆에 나. 현우가 쓴 글씨가 있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른다. 못 읽으니까. 눈물이 났다. 손주가 뭐라고 써줬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그날 밤 결심했다. 내일 다시 복지관에 가자. 이번에는 정말로 문을 열자.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배우자. 70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현우가 오늘부터 첫 출근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입을까요? 현우가 옷을 두 벌 들고 왔다. 둘 다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첫날인데. 이거 입어. 이게 더 단정해 보여. 현우가 웃으며 옷을 입었다. 할머니, 아침 먹고 갈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서둘러 아침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첫 출근인데 힘내야지. 할머니 덕분에 힘나요. 현우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도 심심하시면 복지관 가보세요. 친구들 사귀시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알았어. 현우가 나간 후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오늘 가야 한다. 복지관에. 어젯밤 다짐했잖아. 설거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다. 거울을 봤다. 70세 할머니.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0분.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다.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어르신 한글 교실 모집.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지관 로비. 사람들이 오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천히 올라갔다. 2층 복도. 사무실이라고 쓰인 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 한글 교실. 아,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좋아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이름이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펜을 건넸다. 손이 얼어붙었다. 저는, 네, 저는 글을 몰라요. 직원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아, 괜찮아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자요. 연세는요? 70입니다. 직원이 서류에 적었다. 연락처는요? 핸드폰 번호를 말해줬다. 외우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네. 처음 오실 때 공책이랑 연필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했다. 정말로 신청했다. 집으로 오는 길 문방구에 들렀다. 공책 하나 주세요. 어떤 거요? 큰 줄 있는 걸로요. 초등학생 쓰는 거요? 네. 공책과 연필을 샀다. 집에 와서 공책을 펼쳤다. 하얀 종이에 큰 줄이 그어져 있었다. 연필을 들었다. 무엇부터 쓸까? 내 이름. 박영자. 손이 떨렸다. 첫 번째 글자. 비읍.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 그냥 대충 그렸다. 이상했다. 지우고 다시 썼다. 또 이상했다. 한참을 시도했다. 손가락이 아팠다. 공책을 덮었다.
화요일에 배우면 돼. 스스로를 위로했다. 며칠 후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공책과 연필을 가방에 넣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현우가 물었다. 응. 복지관에. 오, 좋네요. 뭐 하러 가세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거짓말이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잘 다녀오세요. 복지관에 도착했다. 2층 교실 앞. 한글 교실이라고 쓰인 문. 문을 열었다.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앉아 계셨다. 다들 나보다 젊어 보였다. 60대 초반쯤? 어서 오세요.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 인사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 앉으세요. 뒤쪽 빈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자음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라 읽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들 따라 읽었다. 나도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작게. 자, 이제 공책에 써볼게요. 연필을 들었다. 옆 사람을 슬쩍 봤다. 60대 할머니. 술술 쓰고 계셨다. 나는 손이 떨렸다. 기역. 어떻게 쓰는 거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렸다. 삐뚤빼뚤했다. 니은. 이것도 어렵다.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봤다. 내 공책 앞에 멈췄다. 어머, 처음이세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이 지나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업이 끝났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목요일에 봐요. 사람들이 나갔다. 나도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할머니, 잠깐만요. 선생님이 불렀다. 네. 괜찮으세요? 너무 어려우시죠?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한글을 아시는데 쓰기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완전 처음이시니까.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따로 시간 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금요일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금요일에 봐요. 천천히 처음부터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오는 길 눈물이 났다. 70세. 너무 늦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쓰는데 나만 못 쓴다. 부끄러웠다. 집에 와서 공책을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들. 한숨이 나왔다. 그때 현우가 퇴근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어서 와. 오늘 복지관 어땠어요? 좋았어.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바람 맞아서. 현우가 나를 빤히 봤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할머니, 밥 먹어요. 응. 밥을 먹는데 현우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신입 교육 받았어요. 그래?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저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괜찮았어. 너 키우는 건 행복이었어.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회사 일도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은 다 힘든 거야.
그래도 이겨내면 되는 거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배워요.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 현우가 더 강해.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선생님과의 개인 수업 날. 복지관 교실에 갔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 오셨어요? 네. 자, 앉으세요. 오늘은 천천히 해볼게요. 선생님이 큰 종이를 꺼냈다. 기억. 이게 기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보여줬다. 할머니도 한번 써보세요. 연필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따라 썼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게 잘한 건가요? 그럼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1시간 동안 자음을 연습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손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오면서 공책을 펼쳐봤다. 삐뚤빼뚤하지만 저번보다는 나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처음으로 내가 쓴 글씨. 70년 만에. 가슴이 벅찼다. 집에 와서 계속 연습했다. 저녁 먹기 전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현우가 내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직. 왜? 이거. 뭐예요? 현우가 공책을 들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 두고 온 공책.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건. 현우가 공책을 펼쳤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페이지 가득. 할머니. 공부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왜 혼자 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요? 눈물이 났다. 나는 70년 동안 글을 몰랐어. 너 키우면서도 알림장 못 읽었고 내가 보낸 문자도 못 읽었어.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서. 근데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응.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제가 할머니 선생님 할게요. 매일 저녁에 같이 공부해요. 내가 바쁜데.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래도 저 위해 시간 내주셨잖아요. 현우야.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현우한테 안겼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현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부터 우리의 수업이 시작됐다. 매일 저녁 7시. 현우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할머니 수업 시작할까요? 현우가 공책과 연필을 꺼냈다. 나도 안경을 쓰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자음부터 다시 해봐요. 현우가 종이에 크게 기역을 썼다. 이게 기역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여줬다. 할머니도 한번 써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따라 썼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네. 저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현우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 1시간씩 공부했다.
다음 모음 받침. 현우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다. 할머니, 이거 봐요. 기억에 아를 붙이면 가가 돼요. 가? 네. 가위, 가방 할 때 가요. 오, 그렇구나. 신기했다.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일주일이 지났다. 자음과 모음을 겨우 익혔다. 가, 나, 다, 라, 마. 읽을 수 있게 됐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정말? 네. 보통 사람들보다 빨라요. 하지만 쓰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면 돼요. 현우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썼다. 따뜻한 손이었다. 어렸을 때 내가 현우 손잡고 글씨 가르쳐 주던 게 기억났다. 아니, 나는 못 가르쳐 줬다. 글을 몰랐으니까. 현우는 혼자 배웠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제 그 현우가 날 가르쳐 주고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 왜요? 어려워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2주가 지났다.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다. 학교, 병원, 버스. 할머니, 이제 버스 번호 읽으실 수 있어요. 정말? 네. 한번 가봐요. 다음 날 현우와 버스 정류장에 갔다. 152. 할머니, 저거 뭐예요? 150. 에? 맞아요. 152. 152번. 가슴이 벅찼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 번호를 읽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현우가 나를 안아줬다. 행복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갔다. 간판을 봤다. 우리 슈퍼. 천천히 읽었다. 우, 리, 슈, 퍼. 읽었다. 내가 읽었다. 슈퍼 아저씨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세요? 얼굴이 환해요. 네, 좋아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비밀이에요. 집으로 오는 길 모든 간판을 읽어봤다. 약국, 문방구, 미용실. 천천히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다. 70년 만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공책을 펼쳤다. 박영자. 내 이름을 써봤다. 비읍, 아, 기억. 박. 삐뚤빼뚤했지만 썼다. 이응, 여, 이응. 영. 이것도 썼다. 지읒, 아. 자. 다 썼다. 박영자. 내 이름.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쓴 내 이름.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복지관 한글 교실 날. 자신감 있게 갔다. 할머니 오셨어요? 선생님이 반겼다. 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달라요. 손주가 가르쳐줘요. 어머, 정말요? 손주분이 효자시네요. 네, 자랑스러워요. 수업 시간에 단어 읽기를 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칠판에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족, 가족. 맞아요. 잘하셨어요. 박수 소리가 났다.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줬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금방 늘으셨네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하니까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같이 열심히 해요. 친구가 생겼다. 복지관 가는 게 이제 즐거워졌다. 한 달이 지났다.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오늘 날씨가 좋다. 할머니가 밥을 먹는다. 현우가 동화책을 사왔다. 할머니, 이거 같이 읽어봐요. 동화책? 네. 글자 크고 그림도 있어서 좋아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옛날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천천히 읽었다. 옛, 날, 옛, 날, 에. 한 글자 한 글자. 할, 뭐, 니, 가. 어렵지만 읽었다. 대단해요, 할머니. 처음으로 책을 읽었다. 70세. 그날 밤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나 검정고시 볼 수 있을까? 검정고시요? 응. 초등학교 졸업장 받고 싶어. 현우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정말요? 응. 욕심일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70세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 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근데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할머니, 우리 같이 준비해봐요. 천천히. 정말? 네.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날부터 목표가 생겼다.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현우가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구해왔다. 할머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문제지를 봤다. 아직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많았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1년 준비하면 돼요. 1년? 네. 내년 시험 봐요. 1년. 71세에 시험을 본다. 두렵지만 하고 싶었다. 좋아. 해보자. 그렇지. 할머니 파이팅. 다음 날 복지관에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 검정고시 준비하려고요. 정말요? 할머니. 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도 응원해 주셨다. 하지만 모두가 응원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박 선생님이 검정고시 본대요. 70세에? 왜? 글쎄요. 그 나이에 무슨 공부래요. 쓸데없는 짓 하시네. 그냥 편하게 사시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이니까. 그날 저녁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사람들이 뭐래도 난 할 거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다짐하는 거야. 할머니 멋져요. 정말? 네. 70세에 도전하시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현우의 말에 힘이 났다. 2달이 지났다. 이제 동화책을 혼자 읽을 수 있었다. 느리지만 끝까지 읽었다. 현우가 편지를 썼다. 할머니께 처음으로 손주가 쓴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듯이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게요. 같이 공부해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현우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읽은 손주의 편지. 현우야 고마워. 할머니도 저한테 편지 써보세요. 나도? 네. 할머니가 쓴 거 받고 싶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현우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할머니의 보물이다. 고맙다. 할머니가 삐뚤빼뚤했지만 내가 쓴 첫 편지였다.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줬다. 현우야, 이거. 현우가 편지를 읽었다. 읽다가 울었다. 할머니, 왜? 글씨가 이상해? 아니요. 너무 좋아요. 평생 간직할게요. 현우가 나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깨달았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였다. 70년 만에 알았다.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제법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신문은 아직 어렵지만 동화책은 혼자 읽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봤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소리내어 읽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읽을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다. 복지관 한글 교실도 이제 익숙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김순자 할머니, 이정희 할머니. 영자 씨, 오늘 발음 좋아졌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수업 끝나고 셋이서 차 한 잔 마시곤 했다. 영자 씨는 손주분이 가르쳐 주신다며요? 네, 우리 현우가. 부럽네요. 우리 손주들은 바빠서 통화도 잘 안 돼요. 현우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효자시네요. 그날 오후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할머니 선생님이에요. 복지관 선생님이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요? 다음 달에 시에서 문해교육 우수 학습자 시상식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열심히 공부하신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자리예요. 할머니 추천하려고요. 저요? 네.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발전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할머니 너무 겸손하세요. 받으셔야죠. 부끄러운데. 할머니 손주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현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시상식? 나 같은 할머니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저녁에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오늘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무슨 일이에요? 시상식에 추천하신대. 정말요? 대박. 부끄러운데. 왜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데.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오신 게 대단한 거죠. 그래도 할머니 받으세요. 저도 가서 보고 싶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네. 할머니 상 받으시는 거 꼭 보고 싶어요. 그럼 해볼까? 네. 꼭 하세요. 다음 날 선생님께 전화했다. 선생님 할게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떨리는데. 괜찮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오세요. 시상식까지 2주. 더 열심히 공부했다. 매일 현우와 2시간씩. 할머니, 이 문장 읽어보세요. 응. 할머니는 공부가 좋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네. 발음도 좋아지셨어요. 복지관에서도 연습했다.
영자 씨 시상식 때 소감 말씀하셔야 돼요. 소감요? 네. 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날 밤 소감을 생각해 봤다.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 손주의 편지를 읽고 싶어서, 내 이름을 쓰고 싶어서, 70년의 한을 풀고 싶어서, 종이에 적어봤다.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쓴 글씨였다. 시상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떨렸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니. 할머니 주무세요? 현우가 방문을 열었다. 응, 잠이 안 와. 떨리세요? 많이. 현우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다며. 할머니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저 볼게요. 응. 할머니가 떨리시면 저만 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저 믿어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시상식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70세 할머니. 떨리지만 할 수 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현우가 정장을 입고 나왔다.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할머니 시상식인데 저도 멋있게 입어야죠. 고마워 현우야. 시청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떨려. 제가 옆에 있어요. 괜찮아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아줬다. 자리에 앉았다. 무대 위에 단상이 보였다. 저기서 말을 해야 한다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나왔다. 오늘은 배움의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 첫 번째 수상자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갔다. 저는 65세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손주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박수. 한 분 한 분 단상에 올라갔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말했다. 마지막 수상자는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내 이름이 불렸다. 다리가 떨렸다. 할머니 가세요. 현우가 일으켜 세웠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올랐다. 무대 위. 사람들이 다 보였다. 수백 명. 숨이 막혔다. 현우를 찾았다. 맨 앞줄에 앉아 웃고 있었다.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저는 70살입니다. 70년 동안 그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손주를 키우면서 알림장을 못 읽었습니다. 버스 번호를 몰라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손주가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현우를 봤다. 현우도 울고 있었다. 70세.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상을 받고 내려왔다. 현우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최고였어요. 복지관 선생님도 오셨다. 할머니 감동받았어요. 저도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 정희 할머니도 왔다. 영자 씨 대단해요. 우리도 힘났어요. 모두가 축하해줬다. 집으로 오는 길 현우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떨렸는데 잘했네. 잘하신 정도가 아니라 최고였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셨어요. 집에 와서 상장을 벽에 걸었다. 문해교육 우수 학습자 마이너스 박영자. 내 이름이 적힌 상장. 70년 만에 받은 첫 상. 뿌듯했다. 그날 밤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70세의 상을 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현우가 자랑스러워했다.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쓴 일기. 처음으로 쓴 일기. 행복했다. 시상식 이후 일주일. 매일 행복했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영자 씨 TV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TV요? 네.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요? 집에 와서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내가 TV에 나왔대. 아, 그거요? 네. 제가 녹화했어요. 보여드릴까요? 현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내가 나왔다. 무대에서 소감 말하는 모습. 70세.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내 모습. 할머니 정말 멋있죠? 쑥스럽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영자야? 동생 영숙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 영숙아, 언니 TV 봤어. 대단하더라. 봤어? 응.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랐지. 우리 언니가 공부하고 있었네. 그래. 언니, 나도 배우고 싶어. 뭐? 나도 글 잘 못 읽잖아. 언니 보니까 용기 나더라.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너도 해. 할 수 있어. 정말? 나이는 상관없어. 나도 70에 시작했어. 고마워, 언니. 용기 줘서.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니. 며칠 후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부르셨다. 할머니,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사무실로 갔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연이요. 다른 복지관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할머니는 진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다. 강연? 나 같은 할머니가? 부담스러웠다. 저녁에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선생님이 강연을 하래. 와, 진짜요? 응. 근데 난 자신이 없어. 왜요?
할머니 잘하실 수 있어요. 시상식 때도 떨렸는데.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 얻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럴까? 네. 저도 그랬잖아요. 할머니 보면서 배워요. 뭘 배워?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날 밤 결심했다. 해보자. 무섭지만 다음 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할게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떨리지만 도전해 볼게요. 할머니 최고세요. 첫 강연은 2주 후. 옆 동네 복지관. 준비를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할까? 현우가 도와줬다. 할머니 인생 얘기하세요. 내 인생? 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종이에 적어봤다. 나는 1953년에 태어났다. 전쟁이 끝난 해. 학교에 가지 못했다. 70년 동안 글을 몰랐다. 하지만 70세에 배우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했지만 내가 쓴 글이었다. 할머니, 이거 그대로 읽으세요. 감동적이에요. 정말? 네. 할머니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을 거예요. 매일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현우 앞에서. 나는 박영자입니다. 떨렸지만 계속했다. 강연 전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현우가 방문을 열었다. 응. 많이.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미 해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죠? 떨리면 저만 보세요. 넌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휴가 냈어요. 뭐? 할머니 강연 들으러 가야죠. 현우야. 눈물이 났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25년 키우셨잖아요. 강연 날 아침. 복지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다. 50명도 넘어 보였다. 할머니 많이 오셨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떨려요. 괜찮아요. 할머니 잘하실 거예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맨 앞에 앉을게요. 응. 시간이 됐다. 무대 앞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봤다. 숨이 막혔다. 현우를 찾았다. 맨 앞에 앉아 웃고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저는 70살입니다. 올해까지 70년 동안 글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였다. 제가 태어난 해는 1953년. 전쟁이 끝난 해였습니다. 천천히 말했다. 배고팠습니다. 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12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20살에 시집 갔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목이 메었다. 손주를 키웠습니다. 25년 동안 손주 알림장을 못 읽었습니다. 버스 번호를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70세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현우를 봤다. 현우도 울고 있었다. 3개월 만에 글을 읽게 됐습니다. 내 이름을 썼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에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 마음을 행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여러분, 사람들을 봤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글을 못 읽어요. 75살인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용기 주셔서 고마워요. 또 다른 할머니. 저는 남편한테 숨기고 공부했어요. 창피하다고 해서요. 근데 오늘 용기 났어요.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이야기 나눴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오는 차 안. 현우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네. 할머니 말씀 듣고 우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도 울었어.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야? 진짜예요. 사람들한테 용기 주잖아요. 그날 밤 공책을 펼쳤다. 오늘 강연을 했다. 떨렸지만 해냈다. 사람들이 울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 70년 동안 부끄러웠던 내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 신기하다.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평화로웠다. 며칠 후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할머니, 강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말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5군데나. 그렇게 많이요? 네. 할머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망설였다. 할머니? 네, 할게요. 감사해요. 한 달 동안 5번의 강연을 했다. 매번 사람들이 울었다. 매번 누군가 다가와 고맙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내일부터 공부 시작해요. 75세인데 늦지 않았죠? 안 늦었어요. 저도 70에 시작했어요. 보람찼다. 하지만 피곤했다. 강연 준비, 복지관 수업, 현우와 공부. 매일 바빴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쓰러졌다. 할머니.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다. 할머니. 현우가 있었다. 현우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지러워서. 의사가 들어왔다. 과로입니다. 좀 쉬셔야 해요. 할머니 70세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강연 그만하세요.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눈물이 났다.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할머니 쓰러지셨잖아요. 현우도 울었다.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현우야. 할머니 제발 쉬세요. 강연은 나중에 해도 돼요. 알았어.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왔다. 선생님께 전화했다. 선생님 죄송한데 강연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푹 쉬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무 무리했나? 70세 몸으로.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았다.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현우가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할머니. 응.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고마워 현우야. 그날 밤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70세의 한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포기는 아니었다. 천천히 가면 됐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주일. 집에서 쉬었다. 현우가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고마워.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할머니 제대로 쉬셔야 해요.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강연을 못하니까 답답했다. 복지관 수업도 쉬었다. 집에만 있으니 갑갑했다. 할머니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괜찮아.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그래, 잠깐 나가자. 현우와 동네를 산책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기분 어때요? 답답해. 왜요? 할 게 없어서. 쉬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했다. 70세.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선생님이 찾아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쉬세요. 선생님 저 검정고시는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아직은 시험이 3개월 후잖아요. 그래도 건강히 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현우를 봤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내년에 보세요. 내년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지만 난 지금 하고 싶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현우야, 나 진짜 괜찮아. 그때는 무리했어. 이제는 조절할 수 있어. 선생님이 말했다.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일주일에 2번만 공부하세요. 2번만요? 네. 그리고 강연은 당분간 하지 마시고요. 검정고시만 집중하세요. 그것도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만 복지관에 갔다. 집에서는 현우와 하루 30분씩만 공부했다. 할머니, 오늘은 국어 문제 풀어볼까요? 응. 문제지를 펼쳤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천히 읽었다. 어려웠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 현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실. 매번 물어봐야 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하지만 조급했다. 시험까지 3개월.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조금 나아졌다. 간단한 문제는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수학이 문제였다.
할머니, 이 문제 풀어보세요. 3, 5, 8. 맞아요. 그럼 이건 12-7. 한참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세었다. 5. 맞아요. 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너무 어려웠다. 현우야,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괜찮아요. 검정고시는 기본만 나와요. 정말? 네.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2개월이 지났다. 모의고사를 봤다. 결과가 나왔다. 60점. 합격선은 60점이었다. 간신히. 할머니 잘하셨어요. 겨우 60점인데. 60점이면 합격이에요. 하지만 실수하면.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불안했다. 딱 합격선. 조금만 틀려도 떨어진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열심히 해야 했다. 매일 공부했다. 현우와 약속한 30분을 넘어서 1시간, 2시간.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할머니. 현우야, 난 이번에 꼭 붙고 싶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응.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머리가 아팠다. 눈이 침침했다. 허리가 아팠다.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시험 끝나고. 할머니, 괜찮다니까. 소리를 질렀다.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현우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잔소리했네요. 내 걱정이 고마워. 근데 난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험 2주 전, 복지관에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다. 결과가 나왔다. 55점. 떨어졌다. 왜 떨어졌지? 손이 떨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위로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더 잘하실 거예요. 집으로 오는 길 눈물이 났다. 2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현우가 내 등을 토닥였다. 나 못하는 건가 봐. 아니에요. 70세가 너무 늦은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우가 나를 세웠다.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는 이미 엄청난 걸 해냈어요. 하지만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할머니가 3개월 전에는 동화책도 못 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집을 읽으세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시험 점수보다. 하지만 난 붙고 싶어. 붙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현우가 나를 안아줬다. 제가 믿어요. 할머니를. 그날 밤 다시 마음을 잡았다. 포기하지 말자. 시험까지 2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 할머니. 현우의 목소리. 정신을 차리니 또 병원이었다. 할머니, 또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러시면 큰일 나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현우가 의사에게 물었다. 할머니, 시험 보셔도 돼요? 시험요? 네. 2주 후에 검정고시가 있거든요. 의사가 나를 봤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할머니 건강이 우선입니다. 선생님 제발. 눈물이 났다. 이번만이에요.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보시면 되잖아요. 내년에 제가 살아있을지. 할머니. 현우가 소리쳤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현우도 울었다. 할머니 없으면 전 어떡해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꼭 보셔야 하나요? 네. 일주일 입원하세요. 그리고 컨디션 회복되면 그때 결정하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 현우가 매일 왔다. 할머니,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거짓말. 시험 걱정되시죠? 응. 할머니 정말 보실 거예요? 한참 생각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이번에 꼭 붙고 싶어. 70년 동안 부끄러웠어. 평생 부끄러웠어. 눈물이 났다. 이제 딱 한 번만 자랑스럽고 싶어. 할머니, 초등학교 졸업장. 그거 하나만 받고 싶어. 할머니는 이미 자랑스러워요. 알아. 근데 난 졸업장이 필요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보세요. 정말? 네. 대신 약속하세요. 뭘? 시험 끝나고 푹 쉬신다고. 약속할게. 일주일 후 퇴원했다. 시험까지 일주일. 매일 가벼운 공부만 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아. 복습만 했다. 새로운 건 하지 않았다. 시험 전날 밤. 떨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 주무세요? 현우가 방문을 열었다. 잠이 안 와. 현우가 들어와 앉았다. 긴장되시죠? 많이. 할머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응. 할머니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고마워. 내일 편안하게 보고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 현우가 나가고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일 70년 만에 시험.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영자, 너는 할 수 있어. 시험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현우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 먹이면 안 된다며? 할머니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붙을 거니까. 고마워. 미역국을 먹었다. 따뜻했다. 할머니, 준비물 챙겼어요? 응.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는요? 있어. 현우가 가방을 확인했다. 다 있네요. 가시죠. 시험장은 동네 중학교였다. 차를 타고 갔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응. 많이. 괜찮아요. 할머니는 잘하실 거예요. 학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나 같은 할머니는 거의 없었다. 할머니, 저기 게시판 보세요. 수험 번호와 시험실이 적혀 있었다. 천천히 읽었다. 박영자 마이너스 301호. 301호네. 3층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응. 3층에 도착했다. 301호 교실 앞. 할머니, 여기에요. 응.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현우야. 네. 고마워. 정말로. 할머니, 파이팅. 현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심호흡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26번. 내 자리를 찾았다. 앉았다. 옆자리에 20대 청년이 앉았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인사했다. 안녕. 할머니도 시험 보세요? 응. 대단하시네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줬다. 손이 떨렸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마이너스 국어. 시험지를 펼쳤다. 1번 문제.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른 것은? 천천히 읽었다. 보기를 하나씩 봤다. 우설은 위설은. 위설은이 맞다. 현우가 가르쳐 줬다. 왜 동그라미를 쳤다. 2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지만 전체 의미는 이해했다. 문제를 풀었다. 3번, 4번, 5번. 계속 풀었다. 중간에 모르는 문제도 있었다. 일단 넘어갔다. 30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이 말했다. 절반밖에 못 풀었다. 서둘러 풀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직 5문제가 남았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침착하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다. 시험 종료합니다. 연필을 놓으세요. 끝났다. 숨을 쉬었다. 시험지를 걷어갔다. 30분 쉬는 시간. 복도로 나갔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어려웠어. 그래도 다 푸셨어요? 응, 다 풀었어. 대단하세요. 맞았는지는 모르겠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물을 마셨다. 심호흡을 했다. 다음은 수학. 제일 어려운 과목. 할머니, 수학도 할 수 있어요. 기본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응.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수학 시험지를 받았다. 1번 문제. 37, 10. 쉬웠다. 2번, 3번도 괜찮았다. 하지만 10번 문제부터 어려워졌다. 48, 6. 나눗셈. 손가락으로 셀 수 없었다. 한참 생각했다. 6 곱하기 8은 48. 그럼 48 나누기 6은 8. 8. 적었다. 계속 풀었다. 모르는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풀었다. 시험 종료합니다. 수학도 끝났다. 점심시간. 현우와 함께 학교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할머니, 수학은 어떠셨어요? 어려웠어. 반도 못 풀었을 거야. 괜찮아요.
다른 과목에서 만회하면 돼요. 그래야 할 텐데. 불안했다. 오후에는 사회 과학시험. 사회는 그나마 괜찮았다. 현우가 많이 가르쳐줬던 과목. 과학은 어려웠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모든 시험이 끝났다. 오후 4시. 교실을 나왔다. 현우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끝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머니. 현우가 나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응. 그냥 긴장 풀려서. 앉으세요. 복도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70세에 시험을 보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었을지 모르겠어. 붙든 안 붙든 할머니는 이미 이기셨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자신을 이기신 거예요. 70년의 두려움을. 눈물이 났다. 현우야. 울지 마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현우가 나를 안아줬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집으로 오는 차 안. 창밖을 봤다. 거리가 달라 보였다.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다. 할머니 뭐 보세요? 응. 그냥 세상이. 세상이요? 응. 예뻐 보여. 현우가 웃었다.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 푹 쉬세요. 응.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해냈다. 70세의 검정고시를 봤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해냈다.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복지관에 갔다. 할머니 시험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물었다. 어려웠어요. 붙었을지. 할머니는 붙으실 거예요. 저 믿어요. 순자 할머니, 정희 할머니도 왔다. 영자 씨, 우리도 시험 봤어요. 정말요? 네. 영자 씨 보니까 용기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붙자. 셋이서 손을 맞잡았다. 붙자. 한 달이 지났다. 합격자 발표 날. 아침부터 긴장됐다. 현우가 회사 휴가를 냈다. 할머니 같이 확인해요. 응.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현우가 합격자 발표 사이트를 켰다. 할머니 수험번호 뭐예요? 26번. 26번. 찾을게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할머니. 응. 축하드려요. 뭐? 합격하셨어요. 정말? 화면을 봤다. 26번 박영자 마이너스 합격. 합격. 했어? 네. 할머니 합격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로. 정말로 붙었어? 네. 진짜예요. 현우가 나를 안았다. 둘이서 울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한참을 울었다. 70년. 70년 만에 학교를 졸업하게 됐다.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이었다. 할머니 합격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 순자 씨, 정혜 씨도 다 합격하셨어요. 정말요? 네. 우리 다 합격이에요. 기뻤다. 우리 셋 다 합격이라니.
복지관으로 갔다. 순자 할머니, 정희 할머니가 있었다. 셋이서 안고 울었다. 우리 해냈어. 70살에 졸업한다. 대단해, 우리. 일주일 후 졸업식이 있었다. 시청 대강당.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모였다. 200명 넘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나이 든 사람은 몇 명 없었다. 할머니, 저기 앉으세요. 현우가 자리를 안내했다. 졸업식이 시작됐다. 합격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박수 소리. 이제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갔다. 박영자. 내 이름이 불렸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단상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올랐다. 교육감이 졸업장을 건넸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장을 받았다. 초등학교 졸업장. 박영자. 위 사람은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70년 만에 내 이름이 적힌 졸업장. 눈물이 났다. 객석에서 현우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다. 기립박수. 할머니 축하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박수 소리가 커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현우에게 갔다. 할머니 보여주세요. 졸업장을 보여줬다. 와, 할머니 이름이다. 응.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자랑스러워. 집으로 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70년이 걸렸지만 해냈다. 이제야 당당할 수 있다. 집에 와서 졸업장을 액자에 넣었다. 벽에 걸었다. 초등학교 졸업장 마이너스 박영자. 오래 바라봤다.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뻐. 그날 밤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70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70년이 걸렸다. 하지만 해냈다. 나는 이제 당당하다. 박영자 초등학교 졸업.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일기를 쓰고 나니 평화로웠다. 70년의 한이 풀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졸업 후 일주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졸업장을 봤다. 벽에 걸린 액자. 초등학교 졸업장 마이너스 박영자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현우가 불렀다. 응 간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복지관 가려고. 한글 교실이요? 응. 선생님이 부르셨어. 좋겠네요. 친구분들 만나시고. 복지관에 갔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 오셨어요? 네. 할머니 제안이 있어요. 또요? 웃으며 물었다. 네. 이번엔 좋은 제안이에요. 뭔데요? 할머니가 우리 복지관에서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한글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만큼 그분들 마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70년을 글을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한참 생각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많은 분들께 용기를 주셨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첫 수업. 5명의 어르신이 왔다. 모두 70대 이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도 작년까지는 그를 몰랐습니다. 70세에 처음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압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하지만 배우고 싶으시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해봐요. 첫 수업은 자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천천히 가르쳤다. 내가 처음 배울 때처럼.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할머니가 울었다. 선생님, 저는 80살인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70세에 시작했어요. 어르신도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다시 연필을 잡았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글 모른다는 거. 저도 그랬어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울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나도 눈물이 났다. 같이 해요. 우리 끝까지. 네. 3개월이 지났다. 5명의 어르신 모두 한글을 읽게 됐다. 느리지만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거 봐요. 80세 할머니가 신문을 가져왔다. 제목 읽었어요. 정말요? 읽어보세요. 네. 대통령.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울며 웃었다. 80년 만에 신문 읽어요. 모두 박수를 쳤다. 6개월이 지났다. 5명의 어르신이 모두 검정고시에 도전했다. 나도 함께 시험장에 갔다.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선생님처럼 붙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시험 결과 5명 중 4명이 합격했다. 떨어진 한 분은 울었다. 선생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저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연습했어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다음 시험에서 합격했다. 5명 모두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 날 나도 갔다. 어르신들이 단상에 올랐다. 80세 할머니가 졸업장을 받으며 울었다. 객석에서 나도 울었다. 그날 어르신들이 내게 꽃다발을 줬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모두 안고 울었다. 1년이 지났다. 71세가 됐다. 복지관에서 2반을 가르치고 있었다. 총 12명의 어르신.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날 현우가 물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할머니 대단하세요. 뭐가? 70세에 배우고 71세에 가르치시잖아요. 나도 신기해. 웃었다. 할머니, 다음 목표는 뭐예요? 목표? 네.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봤다. 중학교 검정고시. 진짜요? 농담이야. 웃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 할머니라면 하실 수 있어요. 고마워, 현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자랑이에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71세.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난다. 바쁘지만 행복하다. 7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다. 늦었지만 괜찮다. 아직 할 수 있다. 박영자 71세. 인생은 계속된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 이제는 보였다. 2년이 지났다. 72세가 됐다. 복지관에서 나를 박영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70년 동안 학교에 가보지 못한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 됐다.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시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평생학습 우수 강사상 받으십니다. 저요? 네. 어르신 교육에 헌신하신 걸 인정받으셨어요. 또 시상식에 갔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박영자 선생님. 이름이 불렸다. 단상에 올랐다.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았다. 객석에서 현우가 박수를 쳤다. 내 제자 어르신들도 왔다. 모두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70세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르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72세인 저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 단상에서 내려와 현우에게 갔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현우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오는 길. 동네 공원을 지났다.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쉬실래요? 응. 잠깐. 하늘을 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현우야, 나 행복해. 저도 알아요. 70년을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 할머니는 언제나 당당하셨어요. 제 눈에는 고마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현우야. 네. 나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정말요? 응.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해 줄래? 당연하죠. 할머니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었듯이 이제 제가 또 할머니 선생님이 될게요. 웃었다. 그래. 같이 하자. 집으로 왔다. 책상에 앉았다. 새 공책을 펼쳤다. 박영자의 중학교 공부 노트.
첫 페이지에 썼다. 72세. 새로운 도전. 늦지 않았다. 현우가 옆에 앉았다. 할머니 시작할까요? 응. 시작하자.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 이제는 매일 밤 본다. 그리고 알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72세 박영자. 오늘도 배운다. 내일도 배울 것이다. 인생은 계속된다. 아름답게.